이번에는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장 시작을 했을 때는 급등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의 감에 따라서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다들 조금씩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가 0.05% 상승했습니다. 32,915. 나스닥은 0.4% 상승해서 12,061. S&P 500은 0.31% 상승 4,121.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아주 미세하게 올랐어요. 3062.59였는데 3062.73, 0.0048% 아주 조금 상승했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했죠.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다들 조금씩 올랐습니다. 애플이 0.52% 상승해서 146달러입니다. 알파벳과 아마존이 똑같이 2% 직전 1.99%씩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이 수천 달러씩 갔었는데 주당 20대 1 액면 분할해서 오늘부터 새로 처음 시작했죠. 124달러입니다. 그러니 한 주 한 주 매수하기가 아무래도 낫죠. 알파벳 2336달러. 그러니 300만 원 가까운 돈 아닙니까? 알파벳도 아마존처럼 다음 달쯤에 아마 뉴스가 나올 것입니다. 액면 분할 계획을 하고 있죠. 테슬라 보면 1.6% 상승했습니다. 714달러예요. 중국 전기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급등을 했습니다. 니오가 6%, 샤오퐁 5%, 리오토가 무려 11%나 폭등했어요. 또 알리바바도 6% 상승하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이 다들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반도체 보면 엔비디아 0.35% 상승해서 187달러입니다. 온세미컨덕터가 4.88%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아주 미세하게 올랐기 때문에 다들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들 개별주들 한번 보죠. 국내에서는 반도체주 1등 삼성전자죠. 또 미국에서 보면 세계 1등 시장 아닙니까? 엔비디아, TSMC, ASML, AMD 이러한 종목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대표 종목들이고 또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이에요. 그렇다면 올해 1월 초부터 지금까지 연중으로 얼마큼 떨어졌나, 얼마큼 상승했나는 볼 필요가 없죠. 상승한 종목들이 거의 없으니까. 삼성전자가 연중으로 보면 15% 하락, 엔비디아 2배 이상이에요. 38% 하락, TSMC 28% 하락, ASML 28% 하락, AMD 30% 하락. 이렇게 보면 연중으로 보면 정말 세계적인 1등 종목들이 다 삼성전자보다 평균 2배 이상의 마이너스 폭이에요. 그러면 다른 종목들보다 삼성전자가 훨씬 덜 떨어졌죠? 그런데 반전입니다. 5년간의 상승률을 봅니다. 5년간의 상승률을 보면 아예 비교가 안 돼요. 삼성전자가 5년 동안에 45% 상승. 삼성전자가 작년 초부터 9만 원까지 갔다가 계속 지금까지 흘러내리고 있죠. 평균적으로 보면 5년 동안에 삼성전자는 2배 이상을 꾸준히 상승을 해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번 17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 보면 5년 동안에 45% 상승. 그런데 나머지 종목들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엔비디아가 402%, 무려 9배나 되죠. TSMC 160%, ASML 340%, AMD가 760%. 삼성전자와 AMD를 비교를 해본다면 무려 수익률이 17배나 차이 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만 보면 삼성전자는 원래 세계적인 종목이에요. 그 세계적인 종목이 국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장기적인 투자 실력을 성과를 보면. 그러나 이 우물안을 탈피해서 세계 시장을 본다면 이 좋은 종목들이 널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오는 10일 이번 주 금요일쯤에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그러죠. CPI. 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앞으로 금리 인상 여부의 중요한 변수예요. 이 발표를 앞두고 지금 관망세입니다. 3월에 8.5%였죠.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4월 발표는 8.3%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 5월분 발표가 이번 주 주말에 나옵니다. 물가 상승세가 꺾이는지 여부가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강도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오랜만에 다시 3%를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에 강한 영향력은 별로 행사하진 못했습니다. 핵심 인플레이션 지표 5월 CPI가 전월보다 약간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의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가 너무 빨리 그리고 많이 금리를 올려서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 그게 시장에 만연되어 있는 상태예요. 연준은 이달과 다음 달 FOMC 회의가 있죠. 이달의 중순, 다음 달에는 하순, 8월엔 쉬고 9월 달에 또 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과 다음 달에는 0.5% 지난달처럼 0.5%씩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8월 쉬고 9월에는 0.25% 올리느냐 아니면 9월에도 똑같이 0.5%를 올리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중국의 이 코로나 규제 완화 기대, 또 중국 정부가 뉴욕에 상장된 이 기술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종료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 영향으로 중국의 전기차들,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주들이 모두 강세를 이뤘습니다. 오늘 주시장 상승세 주역은 거의 다 중국주들이었습니다. 과거에 2년 전에 2020년 10월에 알리바바의 창업주 마윈이 한 컨퍼런스에서 중국 금융당국을 작심하고 비판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중국의 기술업체들에 대한 당국의 이 압박이 계속 강해졌거든요. 그런데 이 압박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6월 중국 당국 일부의 반대 속에서도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어요. DD 추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DD 추싱 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중국 내 앱스토어에 올릴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당국의 이 기술업체 압박이 끝나는 신호타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이 또 베이징 이 봉쇄 충격으로 경제 성장세가 추락을 하자 서둘러서 기술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풀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금 봉쇄를 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한 달 안에 중국 경제가 완전한 정상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한 달 동안은 완전한 정상 가동 들어가기 힘들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계 경제에 대한 이 훈풍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공급망 압박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지금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표, 이것을 대기하면서 관망세입니다. 지금 중국의 코로나 규제 완화 기대, 또 중국 정부가 뉴욕에 상장된 기술업체 이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종료할 것이라는 이러한 소식, 이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또 대중 관세가 완화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어제 CNN 방송에 출연을 해서 가정용품이나 자전거 등과 같은 물품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을 한 상태예요. 기름값 봅시다. 국제유가 기준물이죠. 브렌트유 122달러까지 올라갔어요. 또 미국 유가 기준 서부 텍사스산 원유 장중에 121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상승세가 조금 꺾여서 브렌트유는 118달러,
또 서부 텍사스산 유는 118.5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눈에 띄는 아주 특별한 건 없었고 중국 관련주들이 미국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오른 것이 특징입니다. 또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번 주 말에 또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